CNL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미용과 관련된 어떤 수술이든지 부작용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는 안면거상 수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제 안면거상 박리 부위가 좀 넓고 안면 신경 근처까지 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길고 숙련되지 않는 의료진이 집도를 할 경우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수술을 결정하실 때 무척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면거상 수술 시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또 만에 안에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면거상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들어보셨을 부작용으로는 칼귀가 있습니다. 제가 수술 전에 디자인을 좀 마치면 많은 환자분들께서 인사처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원장님 칼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술방에 올라가시곤 합니다. 이렇듯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알려진 칼귀는 선천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선천적 칼귀는 안면거상 수술할 때 조금 동그랗게 말면은 쉽게 교정이 되는 반면에 안면거상을 받고 나서 생긴 칼귀 같은 경우에는 스마스를 당기지 않고 피부만을 좀 많이 잘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재수술을 할 때 스마스를 당겨 올려서 귀에 장력을 미치지 않게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부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재수술을 하더라도 교정되는 경우가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칼귀는 수술 직후에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꽤 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는 부분으로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면거상을 아무리 잘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귓볼의 위치가 약간은 변할 수는 있지만은 귓볼이 잡아당기는 듯한 모양이라든가 귀의 축이 좀 변하는 정도라면 칼귀 변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칼귀의 원인은 거의 모든 경우가 스마스를 들어 올릴 때 유지인대가 좀 덜 끊겨서 얼굴 조직이 다시 떨어지거나 스마스를 좀 잘 끌어올려도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칼귀가 발생했을 때 아주 미세한 경우는 귓볼 근처에서 절개를 해서 교정을 할 수는 있지만은 절개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면서 칼귀를 교정하는 방법은 안면거상 재수술밖에는 없습니다. 흉터가 희고 얇은 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두꺼운 띠같이 보이는 경우도 칼귀와 마찬가지로 스마스를 넓게 박리하지 않고 피부만 좀 많이 잘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보신 내용 중에 원장님 피부를 좀 스마스랑 분리해서 넓게 박리하면 피부도 팽팽해지고 얼굴도 잘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되면 듀얼 플레인 방법이죠. 피부의 타이트함이 너무 과하게 느껴져서 피부결이 정말 안면거상을 받은 티가 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자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안면거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런 느낌이 바로 안면거상 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면거상 부작용 관련해서 알아보실 때 잘 모르시는 것이 바로 구렛나루의 소실입니다. 구렛나루의 소실은 관자 안에 절개를 하거나 구렛나루의 상방으로 절개를 하는 병원일 경우에 거의 모든 환자분께 나타납니다. 관자의 헤어라인이 그냥 귀 앞쪽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전후 사진을 볼 때 환자분들은 얼굴에 라인이 변하는 것만 보게 되고 수술을 받으셨다가 수술 후에 머리를 하러 갔는데 구렛나루가 없어진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안면거상 전후 사진을 보신다면 구렛나루가 아예 없어진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해서 조금 예전에 올드 패션한 절개 방법인 것인데요. 저도 예전에 관자 안쪽에 절개를 했었고 책에서도 그렇게 배웠지만은 구렛나루의 소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 4년 전에 안면거상 수술이 대부분 듀얼 플레인 테크닉으로 이루어졌을 시기에는 안면 조직의 이동량이 좀 작아서 구렛나루의 소실 양이 좀 적었지만은 요새 안면거상 트렌드 딥플레인 테크닉을 이용하게 된다면 안면 조직의 이동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관자 안이나 구렛나루 상방에 절개를 한다면 구렛나루가 거의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딥플레인 테크닉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구렛나루 아래쪽을 따라가는 절개를 선택해야 구렛나루가 짧아지긴 하지만 그 위치는 변하지 않게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자 안에 절개를 하는 경우 너무 타이트하게 꿰매주게 되면은 모낭이 좀 손상돼서 마치 축구선수 차두리 선수 같이 옆에 두껍게 흉터가 보이게 되거나 얇게라도 흉터의 선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렛나루 아래쪽을 따라 절개를 하게 되면 이런 모발 손상과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면거상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제일 겪기 싫어하는 부작용일 겁니다. 환자분들의 경우 안면신경이라고 하면 감각신경까지 다치는 것도 부작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굴에 이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두 가지 종류의 신경이 있습니다.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서부터 나와 이제 나무 줄기와 같이 얼굴에 쫙 번지면서 피부 말단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면거상할 때 이제 피하 박리를 해서 피부를 들게 되면 그 위에 감각신경은 다 잘리게 됩니다. 수술할 때 어쩔 수 없이 잘리는 감각신경 때문에 이제 무감각해지는 걸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요. 물론 이 감각신경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듀얼 플레인 테크닉보다 딥플레인 테크닉이 감각신경 보존에도 유리한 면이 있는데 듀얼 플레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피하 박리가 좀 넓으니까 잘리는 감각신경 부위가 넓어서 이제 먹먹해지는 부위가 좀 크지만은 딥플레인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하 박리를 필요한 만큼만 하고 전부 천장에 붙여서 박리를 하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덜 잘려서 먹먹해지는 부위도 더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옆 병원에서 했는데 감각이 없는 부위가 코 앞에까지 넓던데 박리가 좀 덜 된 거 아니냐라고 피하 박리가 넓은 이제 듀얼 플레인 테크닉의 특징으로 박리 부위가 좀 넓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수술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이제 감각신경을 보존하면서 스마스 아래 박리 부위는 좀 넓은 딥플레인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신경보다도 이제 안면거상 수술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을 움직이는 이제 운동신경인데 이 운동신경도 이제 감각신경까지 두개골에서 나와서 나무가 줄기와 같이 쫙 퍼지면서 얼굴 근육에 바짝 붙어서 주행을 하고 스마스보다 이제 표층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스 박리를 할 때 일정 부분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신경은 거의 끊기지 않고 이 단면을 한 번에 정확하게 찾아서 거침없이 수술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 안면신경 주행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원장님 경우에는 이 운동신경이 이제 끊기면 이제 표정이 이제 안 지워지고 좀 끔찍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안 끊기게 하려고 이제 확신이 좀 없어서 박리를 좀 주저하게 돼서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이제 무서워서 멀리 박리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좀 시술 시간이 길어져서 붓기가 좀 많이 생기거나 수술 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위에 말씀들이 이제 뭐 칼기나 이제 안면신경 손상 같이 눈에 확 띄는 부작용을 먼저 생각하시지만은 이제 안면거상에서 제일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가장 피하기 쉬운 부작용이 바로 혈종 이제 출혈입니다. 출혈은 이제 수술 후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혈관이 쫙 터지면서 수술한 공간에 이제 피가 확 차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원인은 거의 대부분 혈압이 갑자기 오르게 좀 과하게 움직이거나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이제 무거운 것을 들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피통을 찼으니까 이제 혈종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피통은 수술 부위에 어쩔 수 없이 고이는 적은 정도의 양이나 이제 뭐 체액을 빼려고 하는 것이지 한 번에 갑자기 확 터지는 출혈은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 정도는 이제 다니실 때 항상 좀 천천히 다니셔야 되고 이제 혈압을 올리는 자세나 이제 상황을 피하셔야 이제 수술 후 출혈이 생겨서 이를 제거하는 추가 수술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가 수술 부위에 고여서 혈종이 좀 생기거나 피통을 차지 않는 경우 고인 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딱딱하게 굳어서 흉처럼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수술 시간이 좀 긴 원장님들은 뭐 꿰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정성을 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안면거상 절개 길이가 사실 아무리 길어봤자 한 15에서 한 20cm 정도인데 성형외과 트레이닝을 정확히 받은 전문의 경우 꿰매는 시간으로 흉터의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스마스 박리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을 마스킹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이제 안면신경이 지나는 가장 위험한 부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안면거상도 사실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이고 이러한 수술의 경우 술자의 이제 예술적 감각이 크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일필휘지라고 하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분들은 이제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제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명곡도 이제 작곡할 때 얼마나 걸렸냐 하면 이제 30분 만에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명필이신 분들은 이제 글 쓰는 걸 보면 이제 글씨를 한 번에 쫙 쓰지요. 이제 주저함이 없는 것이지 이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의 안면거상 하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분들이 논문이나 책을 보면은 그 누구도 이제 수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이제 하나하나 꿰매준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테크닉으로 수술 시간을 줄이고 이제 붓기나 조직의 데미지를 적게 하면서 박리 범위가 좀 넓고 효과가 좋은 수술 방법을 연구합니다. 사실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스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봉합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환자분 얼굴에 디자인을 시작해서 이제 수술 후 봉합을 끝내고 딱 드레싱을 마칠 때까지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면 신속하면서도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안면거상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작용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안면거상의 부작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덕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